네. 네, 안녕하세요. 정림학생 건축상 2023년도 취향 거쳐 다름의 여행 주제 설명회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제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할지 오프라인과 병행할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이 마침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첫 경기가 열린 날이네요. 광화문 인근에 있는 저희로서는 경기보다 이른 시각에 온라인으로만 행사를 진행하게 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행사 식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간략히 정림학생건축상과 심사위원 멘토 소개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주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질의응답과 일정 안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설명회이니만큼 심사위원님들 그리고 또 멘토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께서 과제를 제출하기 전에 이 세 분과 직접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경청하시고 떠오르는 질문들, 궁금한 점들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림학생건축상은 2012년부터 학생들에게 미래 한국의 건축과 도시를 그려보는 기회를 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공간에 발을 딛고 있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실현해보는 자리를 마련해왔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는 청와대, 청년주거, 한강, 도서관, 한국성 등 심도 깊은 주제를 가지고 다학제적인 차원에서 건축적인 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올해 주제는 취향 거쳐 다름의 여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여행을 정의하는 기회를 가져보려 합니다. 이제 심사위원과 멘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면에서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노경록 대표님께서는 지레베 대표로 건축 설계 부분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계신 박중현 대표님께서는 역시 지레베 대표로 브랜드 디자인과 스타일링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멘토이신 이상묵 대표님은 현재 스테이플리오를 이끌고 계시고 지랩의 창립 멤버이십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세 분은 스테이라는 장르를 개척하신 분들입니다. 최근에 스테이가 대중적으로도 자리 잡았고 또 새로운 여행 문화가 된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처럼 건축가가 주도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데요. 특히 민간 영역에서요. 네, 그만큼 현장에서 치열하게 도전적으로 프로젝트를 이어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 앞으로 10년 뒤 또 그 이후에 주역이 되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 해주실지 저 또한 많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먼저 멘토이신 이상묵 대표님께서 여러분에게 초대 말씀 해주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고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켰습니다. 예. 우선은 이렇게 의미 있는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정인문화재단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스테이폴리오 대표를 맡고 있고요. 이번 주제의 멘토를 맡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공모전에 참여하는데 배경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구글에서 찾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다이어그램입니다. 사실 건축을 전공했던 저희들도 이런 기술의 혁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많이 낮았었는데 저희가 기억하는 것은 아이폰의 출현이겠죠. 4G라는 거가 나왔을 때 이제 LTE라는 통신이 발달하면서 모바일이라는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저희가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탄생을 하게 됐고 저희도 그 기술의 변화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행보를 걷기 위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에서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은 좀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도 5G 시대는 가깝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4G에서 5G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전의 모바일 혁명보다 더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테슬라로 대변되는 AI에 대한 혁명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영향으로 본다면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웹3에 대한 시대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멀리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각자의 부캐를 만들어서 이 소셜 네트워크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이루며 여러 가지 소통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세대의 변화, 이러한 기술의 변화에서 이러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하나의 이제 문화로서 가져가는 세대의 출현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봤는데요. 저희는 어, 밀레니얼 세대 초기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네. 여러분의 세대가 요즘 얘기하는 밀레니얼 그리고 젠지 세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디지털 디바이스, 즉 아이폰이나 스마트폰들을 항상 이제 마치 오장육부처럼 갖고 다니면서 항상 소통을 하고 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독창적인 경험이나 디지털 네이티브, 본인만의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니즈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인 가구의 비율도 많이 증가하고 있죠. 이런 흐름으로 보다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특징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 세대와는 달리 주는 대로 받아먹지 않는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공급자적 관점에서 사용자적 관점으로 전환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나의 좋은 취향들, 나의 라이프 스타일들을 직접 큐레이션해서 그게 이제 유튜브가 됐든 인스타그램이 됐든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소비자의 주체가 돼가는 모습들을 저희는 지켜봐 왔습니다. 비단 어떠한 의식주의 어떤 상품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안하는 스테이라는 하나의 어떤 여행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대는 이러한 기술의 영역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대가 만들어가는 각자의 시대, 즉 초개인화의 흐름이 더 발달해 가고 있고 저희가 이번 주제로 잡는 거는 근미래에 어떠한 새로운 여행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집중하면서 이제 마이크로를 넘어 이제 나노의 어떤 세그먼트로 발전하는 사회 안에서 각자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 공모전을 취한 것처 다름의 여행이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초개인화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니즈들이 이제 그거를 대변하는 하나의 공간들을 만들게 되고 나를 닮아 있는 나를 대변하는 집 자체가 머무르는 것만으로 여행이 되는 새로운 스테이의 장르로 탄생되고 있습니다. 저희 스테이폴리오는 그 중에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도 많은 작업을 해왔고 이들의 작업은 호스트의 개인적인 열망과 그 지역의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재미난 거는 이제 호텔의 시대, 즉, 뭐 복도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 똑같은 방들을 경험하는 이런 숙소의 경험이 하나의 취향을 닮은 집과 그것들이 지역의 스민 여행으로 연결되면서 어떻게 보면 개인화된 이러한 다양한 요구들을 지역과 연결되는 새로운 여행의 관점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기반에는 여러분 세대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뭔가 남들과는 다른 어떠한 그런 다른 가치들을 소구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굉장히 크게 있고 그것들을 표현하는데 적극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공간을 내가 직접 만들면서 누군가에게 나의 취향을 팔기도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가치로도 이끌어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사실 이러한 변화를 더 가속하게 만든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저희가 3년간 겪었던 코로나19의 팬데믹 시기였습니다. 이때 어떻게 보면 국경이 단절되고 여행이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각 나라의 지역을 새롭게 돌아보는 그런 관점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저희도 그때 뭔가 지역 안으로 더 깊이 스며들고 그다음에 그 비대면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흐름들을 이런 기술의 영역으로 연결하면서 새로운 장르들의 어떤 스테이들을 만드는 경험들도 해봤습니다. 결국 이번 주제는 저희가 초대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근미래에 저희도 이제 10년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죠.
저희 셋이 이제 창업을 한 지도 한 9년 차 돼가고 있는데, 10년 전에, 그때 시대, 4G 시대 때 어떻게 보면 모바일의 혁명을 기반으로 무언가 사회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 공간, 디자인의 영역에, 어떤 힘을 실었다면, 이제 앞으로의 10년은 여러분의 시대가 될 것이고, 그 시대에는 여기서 보여다시피 달라진 여행의 문화, 사용자 경험의 확장, 지역으로 스미는 여행 등 다양한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새로운 여행의 가치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제를 함께 만들어낸 저희 이제 코파운더인 두 분과 정리문화재단과 함께 한 3개월, 4개월 거쳐서 이런 주제를 다듬어 봤는데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는 저희 두 심사위원께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여기까지. 멘토 이상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사위원이라고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심사위원 박중현입니다. 저랑 노경록 대표 둘이서 이제 이번 공모의 실제적인 주제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결국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라서 사실 준비하면서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서 노경욱 대표가 설명을 하는 동안 생각나는 질문이라든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채팅창 통해서 전달을 해주시면 또 다른 답변들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공모의 주제 글로 썼었던 그 중에 지금의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이상목 대표가 설명했듯이 우리는 지금 여행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했던 시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여행을 다니는 순간에도 저희가 이제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도 여행은 계속 변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앞서서 스테이폴리오 이상국 대표가 얘기했던 스테이에 대한 배경과 관점, 그리고 비즈니스와 이야기들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정리된 내용들이 아닙니다. 결국 여행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요소들로 인해 많이 변했습니다. 저희가 스테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건축과 공간, 브랜드를 고민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시간 동안 어떤 큰 요소들이 이 여행의 관점들을 변화시켜 왔는지, 그리고 지금의 여행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 딱 10년 전에 있었던 에어비앤비의 국내의 진출이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008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이 브랜드는 결국 지금 엄청 큰 기업이 돼서 우리 삶을 많이 바꿔놨고 우리 생활에 많이 깊숙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 에어비앤비가 들어올 때 저희도 이 자리에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조개비아 대표하고 이상국 대표, 그리고 노경욱 대표,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변화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상국 대표가 이야기했던 호텔과 리조트가 아닌 다양한 유형의 스테이가 시작되었던 전초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삶이 바뀔 수밖에 없었고, 이 바뀐 삶들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풍요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또 고민했었던 거는 사실 조금 무거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세월호 사고도 사실은 저희 여행 관점에서 좀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월호 사고가 난 다음에 조금 국내적으로 상황이 뒤숭숭하기도 했고, 여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됐었는데요. 결국에는 정리해보자면, 단체로 하고 안전을 조금 덜 생각했던 그런 여행들이 조금 더 개인에게 의미 있는, 가족들에게 의미 있는 여행으로 바뀌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시간이 흘러서 결국 여행은
뭔가 삶과 연결되어 있는 그 과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여행지라고 하는 강원도 어디, 해수욕장 어디 그런 단순히 여행지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보는 여행지로서 대한민국의 다른 장소들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그런 이야기는 지역에 들어가서 조금 더 스테이에 오래 머무르고 그 지역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진정한 지금 시대에 이야기하는 진정한 여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었던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재용 대표가 이야기했던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큰 이슈가 되었죠. 결국에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들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른 삶의 방식들을 살도록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요. 공연이든 영화든 종교든 뭔가 자유로웠던 일상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여행이라는 것도 여행 방식이 바뀌는 것을 떠나서 초기에는 아예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 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조금씩 거리두기가 2단계, 3단계, 4단계 바뀌면서 조금 사람들한테 이제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이제는 이렇게 여행하는 게 필요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도 그거에 맞춰서 여행 방식을 바꿔가면서 지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다시 여행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동안 묶여 있었던 2년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여행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고 지금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행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다시 떠올리게 됐는데요. 결국 이번 공모전을 통한 여행이 저희가 뭐라고 정의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이야기 중에 하나였고요. 저희가 제시한 인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내에 한정한다는 부분, 그리고 3일간의 여행이라는 부분, 그런 것들도 사실은 조금 더 여행을 깊게 생각해 보라는 하나의 조건들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전을 통해서 지금의 여행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의 여행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 고민의 끝에 저희가 제안한 조건들은 명확히 여러분들의 여행들을 같은 조건 선상에서 고민하도록 만드는 장치에 불과하니까요. 어쨌든 지금 5년 뒤에 아니면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실제로 여행을 다니거나 실제로 여행을 만들거나 그런 공간들을 디자인한다는 입장에서 여행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관점들을 한번 고민해 본다면 이번 공모전이 충분히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취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저희는 스테이를 취향 거처라는 이름으로 정의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그 여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상황에서 저희 관점은 결국 스테이입니다. 그 공간을 기반으로 한 여행을 통해서 예전에는 숙소가 단순히 그냥 잠만 자고 가는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엄청 중요한 포인트가 돼서 그 공간에 가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스테이를 만들면서 조금 더 뾰족하고 조금 더 취향을 담고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든다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 건지를 저희 10년의 시간 동안 증명을 해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취향 거처는 세 가지 관점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드리는 설명들이 조금은 이거를 이제 과제를 풀어가는데 힌트가 될 수도 있고 거꾸로 이제 허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세 가지 관점을 저희가 디자인했던 공간들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컬리티입니다. 뭐 학교에서도 많이 배웠을 거고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는 다 이해를 할 텐데요. 저희가 10년 동안 해온 디자인 과정에서는 서울과 제주라는 가장 큰 지역이 있었습니다. 서울과 제주는 같은 대한민국에 있지만 사실 매우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스테이를 만들어 오는 서울의 한옥과 제주의 돌집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이런 모습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물리적인 모습 자체가 그 장소의 그 지역의 삶을 담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삶을 담고 있는 한옥이라는 공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고 제주는
돌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제주라는 지역에서의 삶의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공간들은 문화적인, 환경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것들, 특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뭐 산업 기반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거기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삶을 만들어내는데, 결국 그 삶 속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지역성이라는 키워드로 바라보고 분석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성은 이런 것이다라고 본인이 선택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앞에서 말씀드린 여행에 대한 정의,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성에 대한 정의도 결국 많은 스터디와 많은 분석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컨셉과 디자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건축적으로 우리 건축 공모전이니까 건축적으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컨셉과 디자인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이 컨셉과 디자인이라는 거는 취향 거처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결국 어떤 컨셉과 디자인으로 표현을 해서 그 취향을 담아낼 건지, 그리고 그 방식과 이야기가 그 취향 거처의 가장 큰 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진행했던 잔월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클라이언트랑 같이 설정했었던 가장 큰 컨셉은 따로 그리고 같이 서로를 느슨하게 이어주는 집입니다. 결국 이 앞에 말씀드린 설명들을 결국에는 어떻게 공간으로 풀어낼 건지가 가장 큰 숙제였는데요. 결국 공간이 갖고 있는 나무들과 그리고 그 장소가 갖고 있는 그 자연적인 환경들을 존중하면서 건물 매스를 배치하고, 그래서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첫 번째 순서였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어줄 수 있는 그 동선들과, 그리고 그 여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시원한 바람이라든지 비추는 달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줄 건지까지도 고민하면서 배치와 동선에 대한 고민들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따로 또 가치라는 의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큰 지붕을 하나로 만들어서 몇 수를 연결해주고, 또 공간은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는 공간들로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최종 배치인데요. 결국에는 이 배치를 만들기 위한 많은 고민들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컨셉과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들은 도면으로 표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잘 담길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디자인된 잔월은 땅이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이 가지고 있던 나무를 존중하고 공간을 이용하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따로 또는 같이 서로를 느슨하게 이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큰 공간도 있고, 혼자서 머물 수 있는 작은 노천탕이 있는 정원도 있고, 그리고 이 바람과 아니면 그림자,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조금 느슨하고 여유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건 프로그램과 스타일링입니다. 사실 프로그램과 스타일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공간을 디자인하면서 과연 건축가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거꾸로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입장에서 공간이 완성도 있는 거 말고 그 공간을 채우는 다른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결국 프로그램과 스타일링은 이 공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스타일링을 다 경험하고 나면 공간의 의미를 조금 더 풍요롭게 경험하고, 그 다음 이야기들을 더 다른 상상과 영감으로 떠올 수 있는 장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스테이 소도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스테이 소도는 제주도에서 배를 한번 더 타고 들어가는 우도라는 곳에 있는 곳입니다. 우도를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우도를 한번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결국 이 장소는 사실 기존에는 사람들이
반나절 여행지라고 생각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반나절 여행지가 실제로 1박 2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가 저희의 큰 숙제였는데요. 결국 저희는 우도에서 하루를 보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맡았던 큰 숙제이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우도에서의 24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지가 저희가 제안했던, 저희가 고민했던 그 시간들이었고요. 결국 첫 번째로 제안한 건 우도에서 시간을 보내는 버킷리스트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공간마다 우도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왜 의미가 있고 어떤 경험들을 줄 건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여행을 하루 돌면서 경험해보고 자기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채워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가 우도 안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도 안에 있는 저희 이제 스테이 소도 안에서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들을 제안하고 그 경험들이 꼭 해야 되는 숙제라기보다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공간들을 좀 더 풍요롭게, 좀 더 즐겁게 즐길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를 해주는 장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그 많은 것들에서는 사실 섬세한 스타일링이 필요한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했던 작업들은 24시간 들을 수 있는 음악, 그리고 24시간 동안 즐길 수 있는 커피와 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시간 동안 즐길 수 있는 책과 그리고 다양한 소품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공간이 스테이이기도 하고요. 또 생각해보면 공간마다 결국에는 그 공간에 딱 맞는 컨셉과 프로그램과 스타일링이 있어야지 그 공간이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지고 저희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공간입니다. 네, 결국 저희가 생각하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꼭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숙제에 들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컨셉과 디자인을 포함한 공간에 대한 마지막 디자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스타일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취향이라고 하는 관점이 어떠한 기준으로 해석됐고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는 게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노경 대표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랩의 노경록 대표입니다. 앞서 이상무 대표가 이제 저희가 지금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과 스테이의 어떤 변화들, 그리고 지금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능성을 열어놔서 설명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디자인해오면서 만들었던 스테이들을 바탕으로 이런 고민들과 범위에서 이제 예시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놓여지는 결국에는 저희가 이번 공모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이제 장소까지 녹여지는 건데요. 그것들이 만들기 위한 게 궁극적으로 그동안 뭔가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뻔한 여행이라고 했던 게 좀 다른 여행으로 바라보고 그 중심에 이제 스테이로 녹아들게 하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 다름의 여행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래도 한번 저희의 생각을 좀 설명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도식화하자면 기존의 여행, 관광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여행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식당을 갔다가 관광지를 갔다 뭐 쇼핑을 간단히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숙소를 들렸다 뭐 다음날 또 이제 뭐 일상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관광을 이어가거나 이런 단선적인 그런 순서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여행이 일반적인 좀 기존의 여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숙소는 뭐 깨끗하고 편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 관점이 좀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스테이가 등장을 하고 그것들이 사회적인 파급이 되면서 다름의 여행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랩이 생각하는 다름의 여행은 이제 스테이를 중심으로 지역의 여행지와 교감하면서 복합적인 경험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여행의 일련의 과정의 중심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들이 모아졌을 때 하나의 다름의 여행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모에서 이 취한 것처라는 이름의 스테이가 만들어지면 그것들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여행의 과정이 이 지역과 교감하면서 새로운 여행으로서의 제안을 보기를 바라고 있고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것들이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 일상의 설렘을 주고 생활의 원동력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고 이것들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영감을 받고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들이 우리들에게 펼쳐져 있는 그런 특별한 미래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지렛만의 생각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현 동시대의 어떤 시대적인 가치이고 이게 점점 더 일반화되는 그 과정에서의 다름의 여행이라는 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렛과 스테이폴리오에서 기획하고 만들어 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서촌유이라고 하는 사례도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서울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에서 그 안에서의 역사와 뭐 삶을 담은 서촌이란 지역에서 골목길을 중심으로 새로운 여행의 방법을 제안하고 그것들이 지속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게 서촌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북적북적한 어떤 도시에서 뭐의 그런 여행만을 뭐 이런 다름의 여행이라고 당연히 보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미국의 게더웨이라고 하는 사례인데요. 뭔가 이 프로젝트는 완벽하게 단절된 자연 속에서 고립되어서 거기서 휴식과 영감을 주려고 하는 의도로 되어 있고요. 이곳에서도 사실은 자연을 보는 방법이 단순히 그냥 대자연 속에서 고립되어 혼자 있는다기보다는 거기에서의 어떤 공간과 디자인적인 솔루션과 그런 그 환대의 방법들을 통해서 여행의 방법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이제 사례들도 계속 보여주면서 계속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게 이제 정림 학생 건축 공모전이라는 그 의미에서 그것들이 공간, 디자인, 건축으로서의 중심적인 어떤 솔루션들을 바탕으로 여행을 제안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계속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떻게 보면 리빙 아키텍처라는 사례를 혹시 뭐 건축 학생들은 많이 아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재밌게도 정말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모여서 만든 이 여행의 방법인데 그것들에 대한 키 아이디어는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그 키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것들을 새로운 여행의 방법들을 만들었고요. 그 알랭드 보통은 이곳에서 사람들이 현대 건축과 예술의 교육과 토론을 바탕으로 어떤 휴가의 경험을 체험하고 그것들이 사회적인 문화 활동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홋카이도의 메무 얼스 호텔이라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것은 그 홋카이도라고 하는 뭐 특히 뭐 사례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초지에 있는 그런 방목지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굉장히 홋카이도라고 하는 자연 환경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토속의 어떤 문화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건축적인 제안과 커뮤니티의 제안, 체험의 제안들을 하고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로서 이 여행의 방식과 해석을 담고 있고요. 이것도 사실 많은 의미에서 저희에게 좀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좀 더 큰 범위의 제안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 공모 제안에서 저희가 몇몇 단서 조항을 주긴 했지만 그것들이 뭐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의 좀 범위를 제약을 둘까? 혹은 지역을 좀 더 구체화시킬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조금 더 열어놓게 된 거는 사실 이 방식의 제안이라는 게 여행이라는 걸 바탕으로 하면 결국에 이동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오게 될 텐데 사실 그 이동은 단순히 이 공간 안에서만 완성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전국적인 단위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저에게 납득할 만한 그런 논리적인 이유와 생각과 그런 영감을 줄 수 있으면 그거는 충분히 여행지로서 저희는 판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르웨이에서 만든 그런 어떤 노르웨이 대자연의 중요한 환경들을 바탕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들을 연결화시키고 루트를 개발하면서 그 안에서 유수의 어떤 건축가들, 예술가들, 그리고 뭐 설치미술가들 뭐 이런 분들과 함께 이 루트를 짜면서 만들면서 이 자연 환경들의 의미와 새로운 시선들을 알리는 뭐 이런 사례들도 있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좀 이런 부분에서도 영감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로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게 뭐 꼭 국가 단위 이렇게 큰 국가 단위의 규모에서의 어떤 여행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꼭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디자이너 한 사람의 관점과 생각으로 만든 그런 다름의 여행의 사례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국내에서도 진행된 그 코리아 하우스 비전 디렉터로 이제 활약했던 하라케냐라는 뭐 디자이너가 있죠. 그분이 최근에 저공비행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고 그것 통해서 새로운 여행과 그런 관광 산업의 미래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오픈한 사이트가 있는데요. 일본 전역의 특별한 장소들을 하라케냐 자신의 개인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그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여행 방식과 관광의 미래를 제안하는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이 이제 공개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에 이 공모전에서도 물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좀 너무 거창하다거나 너무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앞서 그 이상묵 대표가 이야기한 개인화 시대 그리고 그것들이 점점 개인의 창의성 그리고 독창성들이 인정받는 시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본인의 확고한 관점하에서 이것들을 상대방에 설득하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좀 지랩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하라케냐가 제안했던 이 내용들도 보면 어떤 것들은 자연, 문화재, 예술, 건축을 아우르면서 디자이너라고 해서 꼭 디자인만 제안하는 게 아니고 혹은 뭐 꼭 관광이라 해서 환경만 제안하는 게 아닌 좀 다방면의 이야기들을 좀 풀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관광 산업일 수도 있고 어떤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일 수도 있는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제안하는 그런 새로운 가치를 담는 다름의 여행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것들에 대한 각자의 기준하는 스케일과 규모를 산정해 가면서 제안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어떠한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멋진 장소들을 발굴하고 그것들을 다름의 여행으로서 만들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은 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어디까지가 뭐 관광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곳일까 아니면 진짜 예상치 못한 곳일까 뭐 이런 고민들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일을 하면서 혹은 여행을 하면서 봤던 곳들이 이런 곳들도 저는 여행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요. 당연히 이 안에서 뭐 고르는 건 아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새로운 것들을 학생 여러분들이 발굴하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저희 충북의 추풍령이라는 곳에 어떤 버려진 공사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이 공사장이 버려져 있다라는 이 공간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되는 그 상상력이 저에게 좀 많은 자극이 됐던 적이 있었고요. 그곳에서 바라보는 그런 뷰의 사진인데요. 국내에서 이렇게 거의 인공물이 보여지지 않는 씬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곳에 서서 봤을 때는 굉장히 버려진 공사장이었지만 그 어떤 인공물이 보여주지 않는 그 끝없는 씬이 좀 굉장히 큰 영감을 줬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학생분들이 뭐 또 제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들었고요. 정읍에서 지금은 사용되지 않은 어떠한 뭐 산업화 시대의 유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농업사의 유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용되지 않는 도장 공장과 창고를 만난 적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어떤 건축적인 제안이나 프로그램이나
이 지역성을 담은 어떤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또 담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양동마을이나 하회마을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처럼 강원도 고성에 있는 여기도 전통마을인데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또 건축적인 지역성과 해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물론 제주의 돌집을 가지고도 많은 것들을 했지만 그게 꼭 제주가 아닌 다른 타 지역에서의 그런 지역성을 발굴한 그런 공간을 제시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꼭 어떠한 자연과 전통과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뭐 보시다시피 뭐 세운상가나 청계상가에 있는 그런 도심에서의 우리가 지금은 차차 잊혀져 가고 있는 곳을 건축가적인 생각 혹은 디자이너로서의 생각에서의 특별함을 발굴해서 어떤 여행의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곳들이 첨단 산업이 발달하면서 잊혀져 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만큼 잊혀져 있는 만큼 우리를 다시 일구어 줄 수 있는 새로운 여행의 장소로서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또 다름의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강화도에 있는 이런 돈대 같은 경우도 단순한 어떤 건축물 하나가 주는 이 환경이었지만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변의 환경, 뷰, 어떤 풍경들 이런 것들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뭐 우리가 김장을 하고 김치라는 건 그냥 생활 속에 너무 가까이 있는 음식이잖아요. 강원도에 가면 이런 배추밭도 있더라고요. 이것들이 보는 좀 끝없는 이런 풍경들. 저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국내의 어떠한 장소로서 규정한 이유는 저희도 알지 못하고 학생 여러분들도 아직 모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서들을 정말 제안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들이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정말 여행할 곳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정말 이것들이 다들 새로운 자극과 영감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국에서 이 학생 공모전을 제안할 거고 또 굉장히 많은 지역과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본인들이 더 특별한 환경에 있는 만큼 더 특별한 장소를 발굴할 수 있고 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저희는 뭔가 이게 남들이 아는 어떤 여행의 방식을 디벨롭하는 거에서 시작하기보다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가치 혹은 가치관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여행, 다름의 여행을 제시해 받고자 하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뭐 때로는 그게 기존의 어떤 건축이나 이런 건축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장소 기반으로의 체험이나 그런 프로그램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도시에서도 가능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가능하고 혹은 뭐 어떤 문화재에서도 가능하고 그 제약을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장소들은 다름의 여행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의 장소로서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의 개인적인 생각 혹은 회사 지랩이라는 회사 그리고 스테이플과 함께하면서 만들어왔던 이 것들에 대한 사례로서 쭉 내용과 생각들을 보여드렸지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요. 각자의 다름의 여행을 만들어 보고 그것들의 중심에 취한 거처를 중심에 놓아서 우리들에게 제안을 해서 이 심사위원들에게 얼마만큼 영감을 주고 설렘을 주고 메시지를 줄 수 있느냐가 저희가 가장 보고 싶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행은 결국에는 여행의 공감은 영감과 설렘을 바탕으로 여행이라는 게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 다이어그램을 다시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여행지에서의 스테이를 통해서 뭐 보통의 일상에 새로운 설렘과 영감을 주기를 바란다면 이것들이 결국에는 저희가 많이 쓰는 일상에서 쓰는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면서 결국엔 이게 다름의 여행법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하더라도 이 공모전을 통해서라고 하면 심사위원이 여러분들이 제안한 이 다름의 여행을 실제 가보지는 못하더라도 상상만으로도 여행이 되고 설렘과 공감이 돼서 영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사
그 어떤 그 제출 자료에서 보셨듯이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마지막에 SNS를 통한 그런 아웃풋을 좀 마지막 이미지로서 정리해 주기를 바랬는데요. 오늘 박중현 대표가 이 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 어떤 페이지를 넣어야 되나 좀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지레비 서촌에서 디자인한 그 누아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을 쓰셨던 어떤 손님께서 게스트분이 이 공간에 대한 생각과 자기가 어떻게 이 공간을 누렸는지를 쭉 사진을 찍어서 공유한 걸 보고 좀 약간 감동적이긴 했거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에 제출물의 끝에 들어갈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만들어낸 그 다름의 여행을 온 손님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남들에게 어떻게 공유될 건지가 결국엔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좀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어떤 건축가에게는 새로운 영감이 장소를 제안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요즘처럼 팬데믹 시기에는 사람들에게 삶의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여행일 수도 있을 거고, 나그네 마을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원동력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저는 이번 공모전에서 어떤 분들은 환경운동이나 사회운동의 어떤 철학을 담는 여행법을 제안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완전히 개인적인 어떤 순례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깨달음의 여정도 될 수 있고, 그걸 정말 호스트가 중심이 되어서 게스트들에게 공급자적인 관점에서 혹은 나의 취향을 전달하는 관점에서 그런 여행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새로운 여행 생각과 여행과 그 공간이 나올지 저희는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노주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만의 여행법과 생각을 통해서 이 공간을 제안하고 여행법을 제안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그 전체 공모전의 주제와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의 어떤 생각으로서 이것들을 글을 썼고 담았는지를 간단히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거기에서 이번 공모전 이 내용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계 과제와 내용들에서 조금 더 부가적인 이제 코멘트를 좀 드리려고 다음 페이지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 설계 과제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제안되는 이 내용들은 팀원들이 물론 혼자서 제안도 할 수 있겠지만 팀원이 된다면 특히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들을 담아서 함께 내용을 공유해서 좀 만들어 보기를 원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결국 여행과 스테이가 공감되어 많은 사람에게 영광과 설렘을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가서 그 기대감을 주기를 바랬고요. 그 페르소나를 설정하라는 의미에는 이 다름의 여행이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대중적인 여행의 어떤 공감을 받기 위한 과정이지만 그 시작은 지극히 개인적이거나 혹은 되게 특수한 그런 여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 특수한 여행이 되려면 조금 더 구체적인 페르소나를 설정한다든가 구체적인 타겟을 설정해서 만드는 게 조금 더 특별한 여행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페르소나를 한번 설정해 보아라 라고 했고요. 이거는 한 명을 위한 공간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많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다만 원래는 처음 시작이 이제 아예 개인을 위한 공간으로 제약을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좀 너무 제약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4인 정도 결국에는 우리가 여행을 하면 차를 빌려서 차로 가면 보통 4명 정도가 딱 적당하고 그걸 넘어가면 좀 다른 여행이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4인을 넘지 않은 기준, 1명에서 4인이죠. 그런 정도의 기준에서 이런 페르소나 혹은 타겟을 설정해서 이제 제안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행지에는 꼭 국내에 실존하는 장소임을 전제로 한 것은 결국에는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이 여행지, 여러분들이 제안한 이 여행지가 공감되고 공간까지 취향 거처까지 가기 위한 이 과정에서 이해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너무 가상의 대지거나 혹은 해외라서 전혀 우리가 이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공간이면 또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내에서 충분히 아직 발굴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을 거라는 기대감에 국내에서 실존하는 장소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 장소는 무한정 넘어질 수도 있고 완전히 넓혀질 수도 있고 완벽하게 그냥 하나의 단위 공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너무 무리스럽게 넓힐 필요는 또 없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를 그냥 제약 두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서 어떤 개별화된 여행객들이 한 3일 이내의 시간을 위한 여행 범위로 제한해달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에서 뒤에 이제 질문이 나온 부분도 있긴 했는데요. 저 3일이라는 그 시간은 좀 단순한 생각입니다. 이게 뭐 꼭 어떤 시간 단위로 이거 쪼개서 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보다는 어떤 한 장소에 이동을 해서 여행을 하고 취한 거처에서 하루를 완벽하게 머물고 그리고 나와서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3일 정도로 이제 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대상지를 확인하고 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소와 현황 사진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그 장소가 굉장히 뭐 정보를 얻기 쉽거나 아니면 다들 알고 있는 장소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뭐 구체적으로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정말 알기 어려운 장소라고 하면 현황 사진 정도의 자료들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스테이 제한에서의 그 유닛 단위의 스테이는 어쨌든 독립적임을 원칙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개인화된 어떤 여행의 방법과 다름의 여행을 위한 어떤 방법이고요. 하지만 그런 어떤 뭐 법규적인 거나 뭐 어떤 형태적인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건축 공모전인 만큼 건축적인 제한을 포함한 내부의 공간 디자인이 제한되는 게 취향 거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 이제 규모에서는 뭐 1명에서 4명, 본인의 이 여행법에 적당한 인원수를 제한해서 숙박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꼭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전제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집합된 제한이라고 하는 거는 뭐 호텔을 제한하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혹시라도 그 1에서 4인의 여행객들이 머물지만 그 소단위들이 모여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어떤 파급이나 여행의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서 커뮤니티적인 뭐 이야기라든가 뭐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의 이야기라든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정도까지는 좀 오픈해 놓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그 다음은 뭐 다이어그램 평면도 이런 도면 렌더링들은 이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겠죠. 뭐 어떠한 것도 여행이 될 수 있다면 모든 제한이 다 가능합니다. 뭐 굉장히 넓은 영역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한없이 디테일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자칫 너무 많은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하자면 너무 어려워지고 방대한 작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을 좀 컴팩트하게 정리해서 전달하는 게 아마 뭐 팁이라고 하면 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같은 팀원들에게 어떤 범위의 영향을 좀 나누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 혹은 좀 건축 전공이 아닌 뭐 다른 영역의 어떤 학생들과 함께 공모전을 준비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또 좀 새로운 다름의 여행이 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어떤 뭐 되게 멋지는 디자인의 뭐 로고와 디자인을 보자는 건 아닙니다. 저기 브랜드 네이밍과 고객의 프로그램 서비스를 고려하라는 거는 최소한 우리가 이제 건축 공모전 할 때 컨셉을 담기 위한 컨셉을 하는 거랑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행이 대표될 수 있는 어떤 네이밍 정도만 조금 더 고민을 해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발굴한 여행지의 여행을 관통하는 어떤 공간 맞는 스테이를 제안하는 게 핵심이고, 그것들에 대한 다양한 요소들을 고민해달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이 이미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인스타그램에 올리게 되는 것과 그냥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만들어낸 이 훌륭한 여행지와 취한 거처를 이제 경험한 이제 게스트가 어떻게 이것들을 올리게 될까 상상하면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하이라이트로서 이것들을 좀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여기에서 뭐
뭐 하나의 인스타그램 SNS에 10장의 이미지가 들어가듯이 생각해도 좋고, 뭐 다양한 뭐 인스타그램 뭐 그런 그 피드에 그냥 이미지들이 한두 장씩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과도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에 한두 페이지 이내로만 좀 작성해서 마지막에 좀 컴팩트하게 내용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제안을 했습니다. 네. 지금 네, 7시 54분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여기까지 정리를 한 내용들을 한번 쭉 설명드렸고요. 이것들이 좀 너무 어렵지 않게 계속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랩이라는 회사도 스테이플러라는 회사도 저희가 건축을 전공을 했고 건축가적인 생각과 마인드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어디까지나 그것들이 공감받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함께하기 위해 만들고 하는 것처럼 이번 주제도 좀 어떤 면에서는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만의 관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중요한 말씀 마지막에 해주셨는데요. 네, 자신의 관점으로 또 과제를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다시 또 그동안 심사위원님들과 또 멘토께서 해주신 말씀 들으시면서 많은 질문들이 또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 저희에게 접수되었던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참가 자격이에요. 그래서 참가 신청 당시에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졸업 예정자 분들 가능하시고요. 졸업생은 안 됩니다. 그리고 참가 신청은 입금 완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월 5일 23시 59분까지 입금 완료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이 시간대가 은행 점검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이제 시간 염두에 두시고 일찍 입금 완료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그 과제가 이메일로만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잘 확인하시면 좋겠고 또 그렇기 때문에 형식을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PDF 파일 1개면 됩니다. 30MB 이하고 또 압축하지 않은 PDF 파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갈 텐데요. 저희에게 사전 질문 보내주신 것들 먼저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 계속 남겨주시고요. 저희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에 메일 받아서 미리 답변 드린 것인데 이제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주제 설명해주시면서 많이 해소가 된 내용들이기는 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제 요강 확인하시면 스테이가 집합된 제한도 가능합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행을 떠나는 한 그룹의 단위가 최대 4인으로 제한된 것이고 이제 그런 집합된 제한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2번에서 여행지 선정하실 때 상과 같은 국가 소유지도 무관할까요? 네, 이것도 과제 요강에서 확인하시면 국내에 실존하는 장소이고 대상지 확인이 가능하다면 사이트로 지정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3번에서 이제 3일 이내라는 시간 질문 주셨는데 그것도 앞에서 답변해 주셨죠. 그래서 2박 3일인데 이제 3일로 정하신 이유도 간단하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여행지로 이동하고 머물고 또 둘러보는 어떤 하나의 일정을 계획하는데 3일 정도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신 거고요. 그리고 또 4번에서 이제 앞으로의 거주지가 갖는 의미를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거주 공간의 의미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포괄적인 질문이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시청하고 계시면 좀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딱 받고 떠올랐던 생각은 조금 특히 청년의 거주 공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 또 이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워케이션 같은 개념도 생겨나고 하면서 약간 거주지의 의미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삶 자체가 여행이란 설정이란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혹시 앞으로의 거주지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좀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삶 앞에서도 그 여행과 삶이라는 게 서로 보완되고 주고받으면서의 어떤 생활들이 이루어질 건데 그것들이 더 앞으로는 가속화되고 저희가 상상하기에는 더 밀접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에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또 이제 저 거주지라는 의미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여행의 연장선이고 또 다른 여행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거에 대한 본인의 어떤 논리와 생각들을 저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이런 여행도 있네라는 저희가 납득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쉬운 단어로 제가 이해한 걸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거주지라고 하는 것을 집이라고 하고 우리가 만들어야 될 공간을 스테이라고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좀 명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거주지가 갖는 의미가 저희가 정의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집이 어떻게 변하고 그런 집 위에서 내가 삶을 살고 일상을 영위하고 있을 때 과연 스테이는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이 명확하다고 하면 거주지도 분명해지고 그거에 따른 스테이도 좀 더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5번 이제 규모에 대한 자유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네. 자유도는 국내만 벗어나지 않으면 자유도는 제약은 없는데요. 너무 무리스럽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규모가 커져야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이유가 있으면 되고요. 아예 디테일하고 컴팩트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집중력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일단 제한은 없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사업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될까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네. 좀 고민을 잠깐 하기는 했는데요. 당연히 여행이라는 거 그리고 보통은 실제 이제 저희가 일을 하면서도 저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고려는 합니다. 분명한 거는 이게 어떤 산업으로서 이제 저희는 바라보고는 있으니까요. 근데 글쎄요, 이게 저희가 초창기에는 정말 화성 여행을 건급을 할까 막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뭔가 심사를 하면서의 제약을 두기 위한 의미로서 이제 국내로 했는데 사업성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제가 심사를 하는 데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저 사업성으로 인한 파급이 본인이 스스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우리가 설득해서 이거는 현실화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 또 좀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머릿속에 있는 사업성은, 저는 숫자를 이렇게 막 사업성을 위해서 숫자를 보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 사업성을 대변해 주는 거는 얼마나 매력적인 공간이고 얼마나 매력적인 취향과 그리고 그 스테이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매력적이라고 하면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어떤 스테이든 사업성은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매력적인 공간과 매력적인 여행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성과 흥행성이라고 본다면 흥행성에 흥행성. 초점을 맞춰서 특별상에 대한 기준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특별상은 참고로 300만 원의 부상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참가자 여러분들 잘 고심해서 네,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업성인가요? 네, 저희 7번 질문. 이제 새로운 지역을 발굴하는 것, 그리고 유명한 도심 지역의 정체성을 재해석하는 것 중에 이번 공모전에서 가치 있게 보시는 방향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고요. 본인이 이 여행이 얼마만큼 다른 여행이고 사람들에게 설레임을 주고 영감을 줄 수 있는지가 결국에는 우리가 가치를 보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노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뭘 더 가치 있게 본다기보다는 본인들의 관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저희는 볼 겁니다. 그래서 그게 도시든 산골이든 시골이든 전혀 상관이 없고요. 결국 그 공간들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가치 있게 바라볼 건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는 더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전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건축적인 드로잉 이외에도 가구나 시각 디자인 등 다른 분야의 결과물 제안이 가능할까요? 또한 도면에 필요한 주요 치수선의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 당연히 건축적 드로잉 외에 가구나 시각 디자인에 대한 다른 결과물 제안은 가능하고요. 다름의 여행을 제안하기 위한, 그리고 이제 취향 거절을 하기 위한 그게 되게 중요한 컨셉이고 요소라고 하면 당연히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설정하기에 나름이라고 생각하고요. 표현 방법은 사실은 뭐 치수선이나 이런 거는 어떤 예를 들 수는 없고요. 그것들이 이제 심사위원이 봤을 때 이것들이 표현되어야, 그러니까 이해도가 높아지겠다라는 수준에서 사실은 표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브랜딩을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 지금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 제출물 중에 뭐가 더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사실 않습니다. 사실 건축 그 학생 공모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건축적인 드로잉은 있어야겠지만 그 많은 도면들이나 많은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장치가 그게 가구든 네이밍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간에 결과물 제안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 것들을 다 함께 고려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전 질문은 여기까지 저희가 정리하고요. 이제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들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읽을까요, 그러면? 산이나 노지를 법적 제한이 없다는 것은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해도 된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네,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도 상관없습니다. 그것들은 학생 공모전이고 새로운 여행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고, 법이라는 거는 현실의 잣대인 거지, 그게 정말 수십 년이 지나면 아예 달라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본인이 생각한 여행 방법에 적합한 제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이나 노지를 대상으로 할 때 그곳의 사진 촬영 필수적인지 궁금하고, 제출 내에서 제한율이 얼마나 돼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어떤 산의 중턱을 대상지로 삼다면 자연 지역성만 살리고 산의 형태는 임의적으로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제 방문 후 어느 정도 사이트에 디지털 제한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어떤 제안이 들어올지를 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여행이라는 거, 지역이라는 거, 그리고 거처까지 가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으로서의 여행을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상으로 한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저희가 좀 있어야 최소한의 어떤 이해도 안에서 심사가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 정보를 공유해달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랬을 때 그것들을 당연히 활용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구현은 돼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어떤 정도의 차이는 어떤 설명을 드리긴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에게 최소한의 어떤 본인이 이 여행을 만들기 위한 심사위원에게 알려줘야 되는 그 정보들, 여행을 제가 간다라고 하면 이 주변, 이 거처를 중심으로 이 여행지와 이 여행 주변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정도의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취향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건축은 다양한 것들을 품을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점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취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향이 어떤 것들을 취향이라고 할지 사실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희도 공간을 만들어 오면서 취향이 어떤 부분에서는 재료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색깔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공간을 채우는 향이 되기도 하고, 음악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이 취향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본인의 취향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런 것들이 최종 결과물에 아마 잘 녹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거 하나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기보다는 결국 혼자가 되든 멤버가 되든 그 팀이 내야 되는 결과물에서 본인의 취향이 드러나고 그 취향이 스토리가 되어서 공간과 디자인과 여행에 담겨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지랩 작품 중 가장 만족스러운 작품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건 사실 사람마다 다 달라서 마이크를 제가 먼저 잡았으니까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만들고 있는 게 가장 만족스럽긴 합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거 말고 계속 만들고 있는 작품들에서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다양한 작품들이 저한테는 가장 만족스러운 제품이 될 겁니다. 너무 멋진 대답을 해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저도, 그러니까 사실 근데 저도 어떤 게 만족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생각은 없었고요. 다 사실은 애착이 있고, 그것마다 어려움은 있고,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그런 강도의 차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다 많은 고민들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히 어떤 또 작품을 선택하지는 않겠고요. 그리고 잘못하면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이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어라운드 폴리라고 당시에 저희 셋밖에 없었던 시절이었고 제주에서 과연 캠핑과 아웃도어를 주제로 할 수 있는 스테이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질의를 대표님들이 해주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때 작업했던 모든 과정 아마 오늘 소개했던 그런 공모전처럼 정말 저희가 학생 때 졸업 작품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던 클라이언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라운드 폴리가 또 저희한테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질문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요. 워낙 앞에서 상세하게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좀 질문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후에는 주제나 과제에 대한 답변 해드리기 어렵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계속 좀 질문 올려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1분만 좀 기다리고. 축구부로 다들 나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어쨌든 뭐 계속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뭐 학교 다니면서 공모전을 하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을 심사위원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리고 그게 얼마만큼 창의적이고, 어떤 공감받고 설렘을 주느냐, 이게 사실 항상 모든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방금 질문이 하나 또 들어왔는데요. 여행을 제안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원래 지역의 프로그램과 가상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포함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원래 있었던 지역의 프로그램은 하나의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은 그걸 엮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여행이라고 하는 게 자원을 엮는 것도 여행이지만 취향과 관점에 맞춰서 자원을 엮는 것도 그 여행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 스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더 추가되면서 그 지역에는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스테이가 사실은 중심이 되고 구심점이 되어야 그 지역이 더 의미 있고 진짜로 하룻밤을 묵어볼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원래 지역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하나의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스터디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플러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짜 프로그램이 뭔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가상의 프로그램이라 하는 게 결국에는 아예 제안하는 여행에서의 당위성이나 연속성에서 벗어나는 걸 어차피 하시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라서 그런 제안들은 특별히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공간 기획 및 문체부와 항공관광공사에선 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이에 따라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숙박시설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공모전이 진행되었습니다. 공간기획 및 개발팀과 건축설계팀이 함께 컨셉을 정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시범 사업도 지랩에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철학을 발행하는 움직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희가 이 철학을 세워서 관광공사 문체부가 반영한 건 아닌데 참고로 저희가 이 관련된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현상설계를 당던데서 하고 있는 게 있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이미 이제 관광공사나 문체부도 이것들에 대해서 중요함과 생각들을 하는 것처럼 시대적인 가치와 정신으로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이것들을 철학을 반영하는 움직임이라고 보진 않지만 시대적인 이미 정신이다 정도의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라온 질문 중에 여행을 떠나는 인원을 정해주셨는데 여행자를 위한 단독 공간을 구현해야 하나요? 아니면 객실의 타입을 다양하게 구성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들어온 질문이라 제 그냥 머릿속에 있는 답변을 드리면 가장 먼저 설정해야 될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페르소나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여행을 할 건지에 대한 설정을 하신다면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떠나는 여행에 그게 군집되어 있는 공간들을 디자인할 수도 있는 거고 거꾸로 2명이나 4명이 여행하는 공간에서는 조금 더 다른 유닛들의 여행을 짤 수 있는 거라서 그건 사실 본인이 설정한 지역과 그리고 그 지역에 담고 있는 이야기와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취향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페르소나에 따라서 정해주는 거라서 저희가 제한한 부분은 4인 이하라는 거 그거 말고는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할까요? 앞서 설명 주신 예시에 나왔던 장소가 선정한 장소랑 겹친다 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심사위원이 잘 아는 장소라는 게 어떻게 보면 득이 될 수도 있고 또 실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어서 그에 대한 남다른 시선을 보여주신다고 하면 당연히 겹치는 장소여도 혹은 뭐 지랩이 했던 장소나 스테이플러에 올라 있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상관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저희 질문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서서히 하나가 또 방금 올라왔네요. 네. 요거는 사전 질문 주신 내용이랑 겹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인 이하의 여러 팀이 존재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네, 저희 그 과제 요강 보시면 그 집합된 제한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이제 네네. 네, 혹시 세 분께서 참가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전 공모전의 주제를 좀 봤는데 확실히 저희의 주제가 좀 다른 이제 시대를 맞이하는 좀 새로운 접근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좀 여러 도전적인 안들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나 어떤 접근이라는 게 늘 이 건축을 하는 공간을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설레이는 작업들이잖아요. 저희도 그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이 되는 시간일 것 같고 또 이번에는 특별히 또 저희 스테이폴리오에서 특별상을 만들어서 또 그 스테이폴리오에 어디든 여행 갈 수 있는 300만 원 네. 부상을 저희가 제안을 또 따로 특별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다른 관점을 갖는 어떤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에게 좀 더 도전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아마 정리문화재단의 이번에 공모전도 또 한층 또 진화를 하는 어떤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의 입장에서도 그런 면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마지막 질문이 하나 또 그 사이에 들어와서 요것만 답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행지는 한 장소여야 하나요? 아니면 페르소나마다 여행지가 달라도 되나요? 페르소나마다 여행지가 다르다는 게 좀 잘 약간 이해는 안 되긴 하거든요. 그 페르소나가 어떤 여행지에서의 일련의 여행의 과정을 통해서 취향거처까지 가는 그 과정을 다 보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페르소나마다 어떤 여행지와 장소가 다르다는 게 다양한 여행을 제안한다는 건지 아니면 뭔가 한 장소인데 각자 모이는 사람이 다른 건지 좀 정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제안했던 1명에서 4명 사이에 설정한 페르소나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본인의 여행을 경험하기 위한 이상적인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이 1년에 3일 정도의 여행을 경험하는 그 과정을 제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어서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네, 여러 팀이 있다라는 의미는 이제 약간 이게 좀 이해가 쉬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사례에서 넣을까 말까 좀 고민하다 뺐는데 예를 들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버닝맨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여행이고 새로운 영감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오는 각자는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여행의 목적으로서 오는 각자의 이야기들과 생각이 있다라는 생각인데 그들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나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에서 혹은 이것들이 집합되었을 때의 건축적인 새로운 디자인과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여러 팀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작과 끝은 한 팀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팀이 모였을 때 특별함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는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 취향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에 따라 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팀이어도 되지만 결국 취향을 잘 표현하려면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에 네. 5에서 10년 이내에 짧은 미래에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 여행에 대한 경험이라면 5년에서 10년 이후에 발전될 기술들을 공간에 적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엄청 환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해왔던 일들, 하고 있는 일들도 기술이라는 거를 기반으로 이제 시작된 일들이고 그런 것들을 공간에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더 뭐라 그럴까요? 더 앞선 기술과 더 멋진 기술이 있다면 그리고 그 기술들이 공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좋은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표현하셔도 됩니다. 네. 건물의 건축적인 완성도와 스테이와 관련된 브랜딩 중 중점적으로 심사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적인 완성도와 브랜딩의 사이에서는 이 다름의 여행으로서 핵심이 되는 게 어떤 가치가 좀 더 높느냐를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냥 1차적인 관점 그냥 두 개를 동등한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어쨌든 이게 건축 공모전이고 그거에 대한 이게 건축적 완성도라기보다 공간으로서의 해법을 찾는 게 일단은 조금 더 우선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서의 브랜딩이라든가 이 다름의 여행을 더 풍부하기 위한 취한 것처럼 풍부하게 하기 위한 브랜딩들이 더 풍부해진다고 하면 그건 얼마든지 환영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심사위원으로 이제 함께 하게 된 게 결국에는 저는 이제 도면을 그려가면서 디자인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경험이라든지 그런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담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초반에 고민할 때는 브랜딩적인 욕심도 사실 내려고 했지만 사실 지금 이번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과제는 그거보다는 공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와 취향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더 중점이 돼서 브랜딩은 뒤에 숨어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어쨌든 잘 표현되는 공간에 대한 경험들, 그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지금 하나의 페르소나만 제안할 수 있나요? 여행 인원별로 다른 페르소나를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뭐 그런 생각은 하지는 못했는데요. 다양한 페르소나를 설정해서 그것들이 어떤 여행지에 모여서 하는 것들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좀 전에 박 대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집중해서 하는 것들이 여러모로 뭔가 이 다름의 여행을 만드는데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근데 제시하는 그 결과물들을 좀 봐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각자 저는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만약 페르소나 2인을 선정하고 집합의 성격은 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오로지 2인을 위한 단독주택의 개념과 규모로 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페르소나를 명확히 설정하신다고 하면 하나의 규모를 갖는 공간을 갖는 스테이를 설계해 주시고 그것과 연결된 여행까지도 확장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약간 너무 물리적인 단독주택의 개념과 규모라고 해서 사실 그것도 제약이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저희가 뭐 바라는 바는 아닐 수도 있지만 텐트에서 자도 그게 뭐 규모일 수도 있고 두 명이 자도 더 뭐 몇십 평짜리 몇백 평짜리 집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의 어떤 이 스테이를 제한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서 규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나이, 성별, 신체적으로 한계없이 자유롭게 설정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이것들이 취향을 만들고 지역을 선택하는 이유가 되고 공간을 디자인하는 조건들이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정하시고 그게 정말 좋은 의미로서 작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기에 뭐 성별, 나이, 신체적 한계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게 혹시라도 이야기하신 게 사회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환영하고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학생 공모전은 오히려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생각들이 표현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네.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네. 저는 건축가를 나왔는데 건축을 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건축이라는 뭔가 학교에서 배운 한정적인 범위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깨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에 다양한 그 여태까지 없었던 제출물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어, 고민을 오래 하고 깊게 하면 결국엔 그 고민들이 담긴 결과물은 빛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시고 팀원들이랑 아니면 개인이라도 많이 이야기 나눠서 결국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들을 끌어냈을 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트여 있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SNS에 게시하는 그런 순간까지도 사실은 이게 스테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디자인하는 사람이 디자인하는 관점과 어느 순간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이 공간을 이용했을 때 그 관점들이 맞았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을 제대로 된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제대로 된 경험들을 만들어서 이 이야기까지 공감할 수 있게 그런 감정들이 들었구나라는 순간들을 스테이를 디자인하다 보면 들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그런 감정들이 드는 순간들을 여러분도 거꾸로 고민했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의 결과물들이 아마 저희가 우수한 결과로 상으로 이어지도록 뽑고 그 중에 상품성이 제일 있는 분이 이 대표가 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최소한 G랩의 작업들, 스테이폴리오를 저희가 창업하고 하는 그 다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학교 수업 혹은 공모전에서 했던 생각의 깊이감, 과정들, 고민들, 결과물들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공모전을 위해서 뭐 어떤 특별한 뭐 툴이든 아니면 어떤 방식들을 바꾼다 이런 거보다는 정말 순수한 여러분들의 좀 생각을 보고 싶고,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저도 설레임을 받고 저도 반성을 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하는 그런 개인적인 기대감도 가지면서 이 공모전 주제와 이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고민을 해서 저희들을 좀 즐겁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것으로 질의응답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일정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정림학생 건축상 2023년도 일정인데요. 참가 신청 1월 5일까지, 그리고 과제 제출은 1월 19일까지입니다. 저희가 목요일까지 과제를 받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저희가 수작업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좀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 설 연휴 지나서 심사가 진행이 되고 결과는 2월 16일 발표됩니다. 그때 이제 최종 공개 심사에 올라오신 참가자분들께는 별도로 안내 드릴 예정이고요. 아마 그때 추가 과제도 함께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사는 3월 4일 토요일이고요. 장소는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설명회는 편집해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이후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주제 설명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